자, 여기 보시면 두 명제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거짓이라는 얘기는 뭐 P는 Q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P는 Q가 아니면 그럼 뭐겠어? P는 not Q겠지? not Q.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뭐 하면 부정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에 뭐를 했을 때 부정을 했을 때 뭐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부정하겠습니다. 모든이니까 얘는 어떤 이렇게 되겠죠. 실수 이거에 대해서 얘는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어떤 실수가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인정 어디까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얘는 근이 하나입니다. 얘는 근이 몇 개죠? 두 개죠? 근 이야기는 근의 개수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뭐로 접근하는 거니?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판별식 이 친구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돼야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짝수니까 4분의로 한번 가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a 하면은 풀마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a라는 친구는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괜찮죠? 두 번째입니다. 자, 모든이네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고 크다가 돼야 되겠지. 그쵸? 크다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근이 없습니다. 근이 없으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 짝수가 아니네요.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판별식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D를 해보시면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a가 돼서 0하고 8 0보다 작아야 되니까 4a 값이니까는 0a 8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모두 두 명제가 모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범위하고 여기 있는 범위에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가 되겠습니까?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점 얼마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3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모두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 그렇지. 부정을 했을 때 그게 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계산하는 것도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45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외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있다고 했고요.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나와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지.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A 원소인데 B는 되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순수한 A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B는 C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B에 속하는 거는 C에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B, C는 무슨 관계란 얘기죠?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서로 소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지. 뭘 찾으면 돼? 순수한 A가 있는 친구들 일단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한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번 역, 대우 이렇게 돼 있네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중에서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이 말이지 얘들아.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왔다 갔다가 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건으로 따지면 무슨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포함관계를 가지고는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으면 되는 거고, 포함관계를 좀 따지기가 애매한 것들은 가는 거 되느냐 오는 거 되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고요. 여기도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왜?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이렇게까지 사실 여러분에게 낫지는 않지만 실수라는 말이 만약에 없어요. 얘들아. 그냥 A, B야. A, B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뭐를 배웠죠? 허수를 배웠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명제 문제는 난이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약간 문제집에 없는 일상적이지 않는 조건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만 없애버린다든지 자연수를 집어넣는다든지 무슨 얘기 알겠지? 여기다가 만약에 실수 대신에 자연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는 거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A, B의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 그냥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습관을 들이려면 평상시 문제 풀 때도 여러분이 꼭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 보고 나면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갔는데 걸려 넘어가지 않은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걸려 넘어간 애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냐? 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런 걸 수학은 실수가 없어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계산 실수도 사실은 실력인 거고 주어진 시간 안에. 그치? 그리고 무언가 확인을 못하거나 생각 못했던 것도 다 실력입니다. 실수 없어요 수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면 평상시 문제 푸는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A 더하기 B가 0보다 크고 A, B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되느냐?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가 되겠지, 그치? 일단 얘는 참이 될 것이고요. 이거면은 이거이다.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0보다 크면 더하기나 곱하기가 0보다 크다. 당연히 얘도 참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얘기지? 0은 아니어야 되겠지. 둘 다 0이면 0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참이 된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고요. A, B가 0이다. 그러면 이거 되느냐? 이 얘기잖아. 그치? A, B가 0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둘 다 0일 수도 있고 A만 0일 수도 있고 B만 0일 수도 있겠지. 그쵸? 또는 이라는 건 합집합의 개념으로 보는데 합집합의 개념은 순수한 A, 순수한 B, 그 다음에 교집합 세 가지가 모두 다 속하는 게 합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만 B일 수도 있고 B만 B일 수도 있고 아니 A만 0일 수도 있고 B만 0일 수도 있고 A, B 둘 다 0일 수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A, B 둘 다 0이 돼야만이 이러한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앞에가 뒤에보다 뭐 하는 거야? 더 크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돼? 앞에가 크면 필요 조건이 돼야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라는 얘기가 되겠지. A, B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 이런 거죠.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네만 놓고 두 개만 놓고 볼 거야. 플러스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1과 B-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쵸? 가능하고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은 당연히 얘하고 얘가 둘 다 뭐이거나 양수이거나 둘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둘 다 양수다라는 거를 보증해주고 있는 게 바로 누가 되는 거지 얘들아? 2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둘 다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이거를 더했을 때 2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체크하는 건 바로 뭐냐? 둘 다 양수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둘 다 A, B가 뭐가 되는 거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은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는 거 참이야. 오는 것도 뭐가 되겠어? 둘 다 1보다 크면 뭐 곱해가지고 1 더하나 또는 두 개를 더하나 둘 다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는 거는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미음번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쌤이 생각할 때 얘들아 146번 같이 문제 나오잖아. 여러분 맞출 것 같지?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경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물어보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참인 것만을 골라내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기보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참인 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야. 이건 진짜로. 그냥 골라내시오 하면 내가 확실하게 아닌 거 체크해서 몇 개 좀 이렇게 제껴놓고 이런 거 되잖아. 그치? 근데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안 돼.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면제 공부하실 때 조금 의심이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은 약간 명제 다시 확인하기 문항해가지고 페이지 하나 정리 쭉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약간 헷갈렸던 거, 틀렸던 거, 헷갈렸던 거 그런 선택지들 있지. 그걸 한 줄에 쭉 정리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든지 2주든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그것만 쭉 정확하게 한번 쭉 읽어내시는 게 명제를 완벽하게 100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알쏭달쏭 하는 거는 시험 때는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어떻게 다 틀려? 고치 다 틀려. 이것도 마플 교과서 선생님이 특강할 때 했던 부분인데요. 한쪽 면에는 숫자, 한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모음이 적힌 거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치?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카드가 어떤 카드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 자, 이 문제는 뭐지 얘들아? 그때 전에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는 거지? 대우가 참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모음이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모음이 적힌 카드는 일단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모음 적힌 카드를 뒤집어 봐서 거기에 짝수가 있으면 참일 것이고 짝수가 아니면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모음이 적힌 거는 뒤집어 봐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의 대우지. 그럼 대우는 뭐가 되겠어? 짝수가 적혀있지 않으면이잖아. 짝수가 적혀있지 않다는 건 뭐가 적혀있다는 얘기입니까? 홀수가 적혀있다는 얘기죠.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뒤집어 봐서 얘가 나오는지를 뭐 하면 되는 거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뭐 가끔씩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유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어떻게 푸냐? 앞부분, 명제가 있으면 앞부분은 그냥 확인하는 거고 뒷부분은 뭐 하는 거야? 부정을 확인하는 거야, 부정. 왜? 대우로서 앞으로 끌고 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문장에서 그냥 앞에 있는 거는 그냥 확인, 뒤에 있는 거는 부정을 확인.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바로 모음이네, 짝수가 아니네, 홀수네. 그럼 모음과 홀수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48번입니다. 명제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떤 명제가 주어진단 말이야. 명제의 참거짓을 나에게 물어보겠지. 그럼 명제의 참거짓인데 명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꽂히지 않는 어떤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부정형의 문장들이 약간 그렇습니다. 나 이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아니야? 막 이런 부정형의 명제들은 뭔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딱 꽂히기가 그렇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어? 그런 거 해결하려고 배운 게 뭐야? 대우지, 대우. 그렇지? 그러니까 명제를 주어진 명제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가 그러면 무조건 누구도 생각을 해야 돼? 아, 대우도 내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갑시다.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네.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그치? 이게 지금 명제야. 그러면 뭐지 얘들아?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범행을 하지 않으니까 범행을 하지 않았다니까 하지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범행을 했다면은 A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대우하면 A는 범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대우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의 부정이니까 범행을 했다면 A가 아니다가 바로 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갑시다. B가 범인이면 공범이 꼭 있다라는 얘기거든. B가 범인이면 누가 있다? 공범이 있다 이 얘기야. 이거 대우 뭘까요? 낫공. 공범이 없다면 B도 뭐라는 얘기야? 범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A는 무조건 범인이 아니란 얘기고요. B는 선택적으로 공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세 번째 갑시다. 범인은 세 사람 A, B, C 중에 있다. 이 사실로부터 추론한 결과를 골라라. 범인은 세 사람 중에 있답니다. A는 무조건 아니에요. B는 선택적으로 공범이 있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C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위 사실로부터 추론한 결과를 옳은 것은 여기 있어. B는 반드시 범인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쵸? B만 범인이다. 이것도 아니죠. 왜? 공범이 없으면 뭐 하니까? B가 아니니까. C는 반드시 범인이다. C는 범인이 아니다. B와 C는 모두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떻게 돼야 되지, 얘들아? 범인은 A, B, C 세 사람 중에 있다고 했어. A는 아니니까 생각해서 제하면 되고, B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C는 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되는 거고, B가 되면 C가 범인은 세 사람 중에 있다는 얘기가 몇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B에 따라서 C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야. 생각을 잘 해봐. B는 공범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범인은 무조건 A, B, C 중에 있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그거는 몰라. 그러면은 누가 무조건 일단은 범인이 돼야 돼? B가 무조건 범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B는 공범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공범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 누가 무조건 일단은 범인이 무조건 A, B, C 중에 있대. 그럼 무조건 누가 일단 범인이 돼야 돼? C가 무조건 범인이 돼야 되는 거지. 쌤도 별로 이런 말장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근데 이거 사실 수학은 국어로 푸는 게 아니긴 하거든. 사실은 그냥 명제하고 대우만 가지고 그 진실을 가지고 추론만 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도 수학 선생님이지만 별로 이렇게 국어적인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약간의 뭐가 생길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일일이 그거 다 해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런 문제 안 내요.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네네, 그럼 편하게. 자, 어느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49번 같은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말장난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문제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49번 같은 것만 잘 해결을 좀 할 수 있으면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잘 여러분 해결할 건데, 자, 여기서 일단은 얘들아 조건들을 보니까 10대, 20대 선호도가 있고요. 제품의 판매량이네, 판매량. 그러니까 판매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량. 판매량이 많다라고 할까? 가격이 싸다. 기능이 많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뭐가 있어? 조건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얘들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돼? P, Q, R, S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10대, 20대 선호도가 높은 거는 바로 P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 나P가 되겠지. 알았죠? 그 다음에 판매량이 많다는 그냥 Q야 Q. 그럼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낙Q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이 싸다 all, 가격이 비싸면 나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기능이 많다 뭐 S, 기능이 많지 않으면 나데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자, 얘가 P, 판매량 Q, 그 다음에 가격 R, 그 다음에 기능 S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는 뭐냐면 P, 바, Q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싸다 그러면은 R, 바, 판매량이 많으니까는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이 많다 S, 바, 선호도가 높으니까는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PQRS로 정해놓으면 세 개의 차민 명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세 개의 차민 명제를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들의 대우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의 대우를 체크하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명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추가로 만들어지는 명제들의 대우까지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렇게 이거를 얘들아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문제의 어떤 의미를 국어적으로 해석해서 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이 이 문제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이 많은 제품은, 그러니까 S는 가격이 싸지 않다. 가격은 뭐야? 어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싸지 않다,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는 나달이냐, 이게 여기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냐 그거야. 내가 끄집어내는 건 의미 해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들아? 명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우, 명제와 대우를 중에서 3단 논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 문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절대 뭘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아, 나 국어 잘해, 의미 해석 잘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 아니야. 수학이야. 철저하게 명제와 대우 3단 논법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의미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150번 한번 보겠습니다. 150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 기출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이 문제를 많이 출제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냐? 고쟁이 2단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야. 사실은 거의 뭐 하나 중하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많이 틀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이야 얘들아. 여러분은 이 명제역하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좀 이렇게 배치를 좀 시켜보면은, 얘들아 명제가 참이다는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명제가 참이다. 명제가 참이다 충분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참이다. 여기 참이다는 뭘로 생각하면 돼? 필요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제와 여기 모두 참이다. 그러면 뭐로 생각하면 돼?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 알겠어? 다시 명제가 참이면 뭐라고? 명제가 참이면 뒤에가 커야 되잖아. 뒤에가 고등학생은 학생이다 이런 게 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가 커야 되니까 앞에가 뒤에 부분적 관계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충분조건이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필요조건이 되려면은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라고 말해버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참은 아니잖아. 그치? 뭔가 조건이 필요해. 근데 역은 참이잖아.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역은 고등학생은 학생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명제는 충분조건, 역은 필요조건, 명제 역이 모두 참이면 필요충분조건. 자 봅시다. 여기 충분조건일 때, 그럼 우리 이 충분조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명제입니다. 명제.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충분조건이라는 얘기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 필요조건이라는 얘기는 역이 참이라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자, 이 명제가 참일 때 상수 A를 구하시오. 그러면 난이도가 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은 뭐도 참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대우도 참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명제라는 단어 대신에 충분조건이라는 단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난이도를 올린 케이스야. 알아듣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조건이라는 단어를 명제로만 매치를 시키면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대우를 배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형의 명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니다, 낫이라는 어떤 그러한 케이스를 다 체크하기가 뭐가 불편하니까 대우를 사용해버리면 부정형이 긍정형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체크하기 쉽잖아.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매치시켜 놓으면은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알겠어? 그래서 충분조건이라는 단어를 명제로 생각을 하시고 명제가 참이다? 부정형이네? 그러면 대우시키자. 그러면은 A가 1일 때 이 친구가 0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1만 대입하시면 A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딱 충분조건 해놓고 명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여기서는 명제를 충분조건으로만 바꿨어. 아셨지? 자, 그 다음에 151번도 이제 뭐 빈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두 조건 PQ에 대해서 필요충분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인 걸 뭐라 그랬어? 명제와 여기 모두 다 참이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의 진리집합이 같든지 또는 참거짓을 따졌을 때 둘 다 뭐가 되든지 참이 되든지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절대값이 잘 나오거든. 절대값은 얘들아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제곱을 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야?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다 절대값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x, y가 같은 부호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부호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x, y가 3, 1인 경우 알겠어? 둘 다 같은 부호. 그 다음에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봅시다. 여기는 x가 같은 부호는 돼요, 안 돼요? 같은 부호는 돼요,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3일, 3일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x가 3이고 y가 1이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같은 부호도 안 되고 다른 부호도 안 되잖아.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체크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얘는 같은 부호 안 돼, 다른 부호 안 돼. 그러면 뭐가 된다고? 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하나가 0이 된다는 건 결국엔 뭘 말하는 거야? 하나가 같은 부호든 다른 부호든 계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걔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런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거 쉬운 문제가 되는 거.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계속 헷갈려 머릿속에서. 알겠지?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같은 부호 다른 부호 둘 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뭐밖에 안 된다? 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사실은 대부분 오는 게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왜 그냥 얘는 각각 자기 범위를 말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오는 거는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기억보는 거는 뭐가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같은 부호 돼야 안 돼요? 대답 좀 합시다. 같은 부호 돼야 안 돼요? 같은 부호 되죠. 그치? 다른 부호 돼야 안 돼요? 다른 부호 안 되죠. 그냥 같은 부호 돼. 그치? 자, 같은 부호라면 얘들아 뭐가 있어? 둘 다 양수도 있지만 둘 다 음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양수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물론 0 포함했지만. 그러면 당연히 앞에가 구축이가 커? 앞에가 크지. 왜 앞에는 둘 다 풀도 있고 둘 다 뭐도 있어? 마도 있잖아. 그치? 근데 뒤에서는 뭐만 가능하다 그랬어? 둘 다 양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앞에가 크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가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둘 다 같은 부호, 다른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는? 절대값이나 절대값 친구 또 누구 있어? 루트. 알겠지? 루트나 절대값은 같은 부호, 다른 부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같은 부호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같은 부호. 그치? 3, 1 해보면 안 되잖아. 아니, 같은 부호 됩니까? 안 됩니까? 3, 1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부호는 돼야 안 돼요?
다른 거랑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3하고 마이너스를 생각해봐. 3 마이너스 생각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x, y가 뭐란 얘기야? 다른 부호란 얘기야. 다른 부호. 연습하세요. 꼭 바로 절대값 무조건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이렇게 몇 개만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금방 딱 잡혀져. 알겠지? 이거 막 답지처럼 막 제곱하고 그렇게 해서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해보기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다른 부호만 가능하다. 또 0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퀄이 없잖아. 그치? 그런 쪽으로 얘는 다른 부호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x, y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게 다른 부호 말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번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번 넘어갈게요. 사실 뭐 152번이나 153번이나 이쪽에 있는 문제들이 쌤 기준에서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면 명제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하셔야 돼. 152, 153, 154, 155, 156 이 정도 문제들이 나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나는 다 풀 수 있어 정도 되면 명제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보다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스타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확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자신감 가지셔도 돼. 이 명제가 약간 좀 사람을 약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내용 가지고 내가 못 풀었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내용만 정확하게 충분하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야? 시간성이에요. 시간성. 자, 152번 갈게요. 자, 필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필요 조건이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친구가 뭐 해야 됩니까? 품어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뭐 A 넘어가니까 A-3하고 여기는 A 더하기 3이 돼서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4고요 7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퀄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정리하지 말고 그냥 좀 끝내면 이런 문제 나오기만 하면 너무 땡큐가 돼버려요. 정리 딱 해놓으면. 알겠지? 작은 쪽이 막혀있고 큰 쪽이 이렇게 뚫려있는 경우만 이퀄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다 프리 패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니까 A는 누구보다는 마일보다는 A가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넘어가니까 A는 누구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몇 개냐?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퀄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나 되겠습니까? 5개. 이 정도 쌤이 볼 때는 권장 시간 한 30초면 아주 베스트. 아무리 늦어도 1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쌤이 말씀드린 포인트들만 딱딱 잡고 있으면 30초 안에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135번입니다. 충분 조건이다. P가 Q의 충분 조건. 그러면 누가 크다는 얘기니? 뒤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P가 R이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누가 큰 거야? P가 큰 거야.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R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Q,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은 뭐 QR은 미지수니까 P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고요. 얘가 이제 5야. 그래서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P 가운데 거야.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어리라는 친구는 어른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 어디 있어야 되겠어? 뭐 B가 여기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B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둘 다 막혀있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제일 커야 되잖아.
그럼 모두를 다 감싸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작은 쪽이 막혀 있고요. 큰 쪽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는 뭐 하면 되겠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무조건 시험에서는 쫄아가지고 틀립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를 좀 이렇게 딱딱 좀 정확히 몇 번 돌려봐. 포인트 딱딱 체크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최대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잖아. 그쵸? 정수라고 얘기했나요? 정수.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된다. B의 최소값이네요. B는 5가 된다. 바로 얘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더해봐라. 답은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54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 US의 부분 집합 ABC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 뒤가 크다라는 얘기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같으면 안 돼요. 맞죠? 또는 P가 이렇게 가는 것만 되고요. 오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뭐 여러분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만 연습 한번 해보시고 집합 뭐 다 우리가 끝냈잖아. 그치? 한번 체크해 보세요. 155번 문제입니다. 교육청 기출문제네요. 자, 이거 선생님 기억에 이런 식의 문제가 여러분 그 올림포스 고난이도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이제 변형해서 낸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충분 조건이면은 1이라고 하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0이고요. 필요 조건이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P이면 Q이냐 그 얘기야. 알겠지? P이면 Q이냐. P는 이거 뭐야? 교집합에 들어온 거잖아. 그치? 이렇게 A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 X가 이렇게 이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교집합에 들어가면 합집합에 들어오냐 이런 얘기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당연하지. 교집합에 들어가는데 합집합에 당연히 부분집합에 들어오겠지. 그쵸? 자, 반대로 갑시다. 합집합에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에 부분집합입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수학은 항상 돼야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니까 결국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충분 조건은 1이다. 그러니까 너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시다. PQ야. QR 이 관계네요. 그럼 합집합에 얘가 들어와 있어. 알겠지? 합집합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A가 X의 부분집합이거나 X가 B의 부분집합이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X는 A나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무조건 A나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냐? 아니란 얘기죠. 그쵸?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는 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A나 B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면 합집합에는 당연히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는 안 되는데 오는 것만 된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면 되고 필요 조건은 마이너스 1이네요. 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얼피야. 얼피는 얘하고 얘 관계야. 얼피야. 얼피니까 X가 A나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은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런 얘기야. 맞아요? 그건 아니겠지. 그치? 그건 아닐 것 같죠? 느낌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이게 A고 B야. 이게 X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인 거는 맞아. 그러니까는 R 조건은 맞아. 그치? 그런데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건 안 된다. 즉 이것이 이것이냐라는
가는 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는 거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럴 때는 x가 반드시 여기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a하고 b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는 것만 되니까 얘도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겠어? 3이 돼서 답은 6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125번 뭐 시험 나올 확률이 거의 뭐 경화 같은 경우는 100%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집합 관련된 이런 식의 어떤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완성도가 높다고 해도 일단은 살짝 조금 좀 불편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15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습니다. p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q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라는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참이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 말이잖아. 그치? 실수 전체 범위에서 p이다. p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뭐 이러면 알다시피 그래프예요. x축이에요.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같다, 크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냥 하나밖에 없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뭐 이런 분 2차 부등식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들이고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망설임이나 헷갈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는 이제 이렇게 오시니까 해보시면 자 4분의 D로 갈게요.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몇 개가 가능하냐? 5개가 가능하다. 장난질도 칠 수 있어요. A, B는 0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단조건 이런 거 모두 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이 점수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P는 not Q의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not Q야, not Q. not Q는 뭐지? not Q는 뭐지, 얘들아? 부정이잖아, 부정,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이 뭐가 되겠어? 그냥 0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0보다 크다. 그거에 뭐라고 얘들아? 충분 조건이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낙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그래프고요. 그래프 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판별식이라는 거는 얘도 4분의 D로 한번 가보시면 반절이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는 B만 3하고 B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B라는 친구는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것만 뭐하다는 거야? 가능하다. 이 A 범위 안에서 이것만 뭐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지. P가 나P의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 조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뒤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이 조건만이 가능하고요. B도 이 조건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P는 5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A는 5개예요. B는 몇 개입니까?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개야. 근데 둘 다 이퀄이 없잖아. 그때는 하나 선생님이 더 빼라고 했었죠? 그럼 3개가 되겠네. 즉 A는 5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B는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순서상은 곱의 법칙이 되겠네요. 3, 5, 15,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도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이런 거 우리 어디에 다 정리되어 있었니 얘들아? 마플 교과서 보시면 부등식 증명 관련해가지고 7개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신 적 있어요? 잘 몰라요? 부등식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얘들아 어떨 때 가능할까? 참고적으로 얘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절대값은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같은 구?
다른 부호 0 필요한지 이거 생각하라 얘기했었지. 그럼 얘는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같은 부호가 되겠지. 그치? 같은 부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증명하는 거 한번 보니까 뭐 제곱을 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뭐 이거 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이거 제곱은 뭐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일단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 양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b 제곱하고 얘가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만 남는다 라는 얘기네. 2로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빼기니까 니네 둘이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는 데가 확인했어요. 이때 나 임으로 얘기했거든. 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절대값은 얘보다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크거나 같겠지. 맞죠? 작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는 작거나 같다는 아니고요. 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낼 정도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16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은 생각보다 루트하고 뭐 몇몇 특이한 어떤 형태 아니고는 루트하고 절대값이 사실은 이제 조금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호 다른 부호에 대한 개념만 좀 잡고 문제 풀어보면 생각보다 이쪽은 쉽게 여러분들이 클리어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두실수 xy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라고 얘기했고,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y의 조건은 뭐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양쪽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하면은 x 플러스 y 더하기 2 루트 x고요 2 루트 y인데 둘 다 양수니까 얘네 둘이 그냥 합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여기는 x 더하기 y 되니까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서술형 문제로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어떤 선생님의 약간의 뉘앙스가 있으면 일단은 체크해놓고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바보입니다.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시험 한 2주 전 정도에 수학 다 마무리 쳐놓고 내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들, 규律법이라든지 대우이용한 증명법이라든지 부등식 이쪽 증명하는 파트, 이런 파트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증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영어 본문 암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돼. 로, 서, 이런 것들도 안 틀리겠다는 마음으로. 보통은 뭐 사실 의미만 갖고 조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깐깐한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 이걸로 의미가 달라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성립하는 거가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일 때 성립합니까? 성립하겠죠. 같은 부호일 때. 그쵸? 같은 부호는 얘들아 그냥 양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3, 1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숫자로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바로 느낌이 빠르니까. 그럼 다른 거는 뭐냐?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부호는 성립한다. 근데 뭐는 성립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호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같은 부호는 3, 1이야. 3, 1. 3일 돼야 안 돼요? 선생님도 이 문제 풀다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보통 이렇게 잘 안 쓰잖아, 그치?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쌤도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왜 뭐지? 답이 왜 없지? 막 이랬거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여튼 쌤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등호는 뭐 이렇게 왼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는 않는다. 확인하시고요. 뒤가 큰지 체크하는 거잖아, 그치? 같은 보호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은 보호랑 뭐라고 해야 되냐? 3일. 알겠지? 3일 되겠죠. 다른 보호도 이게 따로 절대값이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 같은 보호든 다른 보호든 무조건 양수화시켜서 더하는 거니까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지. 그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 A가 B보다 크고 뭐 이렇다 뭐 3, 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얘는 뭐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또는 약간의 이제 약간 오버페이스 정도 하나 해보시면 3일 정도 해보고 한 100일 이런 식 100일 이렇게 여기는 루트니까 약간의 제곱근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식에서 조금 틀리는 경우는 없을까 정도만 조금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 1번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야. 3, 1이야. 얘가 3이고 얘 1입니다. 3이고 1입니다. 큰 거 맞네요. 그쵸? 맞죠? 큰 게 아니라 같죠? 그치? 만약에 다른 부호다. 다른 부호면 3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뭐 그대로 여전히 2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같은 부호, 다른 부호 다 확인하고 0일 때는 무조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146번 문제 이런 거 뭐 충분히 여러분 잘할 거 생각은 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거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얘들아 기본이 있어. 기본. 이 기본이 뭐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뭐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증명하라고 하잖아. 그럼 A하고 B가 이제 나에게 뭘로 주어져? 미지수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A가 B보다 무조건 크다, 작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신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언가 제곱의 형태꼴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가 있으면 얘들아 그 미지수는 세 가지 영역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지. 실수라면 양수든지 0이든지 음수든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은 셋 중에서 누구 하나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음수는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한쪽을 싸그리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이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가 아니야. 알겠어? 무조건 내가 뭘로 만들자? 완제꼴로 만들자. 한쪽을 옮겨서 완제꼴로 만들어 놓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풀만 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하자.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가지고 가면 a제곱이고요.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2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플러스 2b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a제곱하고 뭐 이 친구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이렇게 그쵸? 완제 두 개로 정리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a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니까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얘는 b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얘네들이 뭐니까? 제곱이니까 절대 뭐는 될 수가 없으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친구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쵸? 0이 되면 당연히 뭐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0이 돼야 되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A는 1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165번부터는 산술기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산술기하 선생님이 방학 때 설명드렸어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이게 산술기하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정도 수준에서 입장에서는 산술기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훨씬 더 산술기하로서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양수를 나에게 주고, 알겠니? 그리고 뭔가 최소값, 최대값 이런 문제를 나에게 물어봐. 특히 이제 더하기 최소값 물어볼 때는 뭐 보나마나 당연히 산술기하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뭐야? 무슨 꼴로 만드는 거? 그렇지, 얘네 역수꼴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산술기하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지?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 절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당연히 얘네를 싸그리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약분이 되면서 2루트 K가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때 최소값은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아마 네모라는 친구하고 세모라는 친구가 뭐 5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이렇게 이제 같아질 때, 이게 최소값이거든. 이게 같아지려면은 여기하고 얘가 뭐 할 때 얘들아? 같아질 때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거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여기 나온 값을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반반씩 사이좋게 요렇게 가져갈 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몇 문제 나와 있는 거 풀어주고, 그때 x값 이런 거 구하는 거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잘 보시고요. 선생님이 푸는 방식대로 그렇게 문제를 최소화해서 계산을 풀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산술기하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런데 사실은 뭐 그냥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하고 문자가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역수 형태가 주어지면 걔는 무조건 산술기하기는 해. 알겠지? 자, 2차 방정식 얘가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네요. 허근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거의 반절의 제곱이니까 5-k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5보다 크다라는, 선생님 볼 때는 크게 별 상관없는, 왜?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나 산술기하야 라는 거 말하려고 양수라는 조건을 굳이 뭐 이렇게 줬네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양수라는 조건이 보장이 됐고 얘는 산술기하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거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역수 만들어주는 거. 무조건 역수야. 알겠지? 역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친구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로 건드려야 되냐?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알겠지? K-5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K-5가 되고요. 9 이렇게 됐다. 당연히 원래는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5잖아. 그렇죠? 당연히 식이 변형이 안 되게끔 10을 첨가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러고 나면 크거나 같다. 뭐가 되냐? 여기 좀 없어진다고. 그렇죠? 없어져. 그러면 이 루트 이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죠? 6에다가 10이 돼 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겠니? 16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리고요, K가 A일 때야. 그럼 K가 언제일 때냐? 16을 얘하고 반반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정확히 말하면 얘네 둘이는 뭐였어? 6이었고 거기다가 10을 더해서 16이 됐던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6을 얘하고 얘가 반반 가져간다. 반반 가져간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3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K는 8일 때 16, 2개 더하라 24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 만들 수 없으면 뭐 생각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만드는 거야. x 빼기 3분의 4 이렇게. 그런데 얘는 얘가 아니잖아. 그렇지?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얼마가 추가돼야 돼? 12가 추가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12라는 값이 있을 것이고, 이 값은 누구냐? 이 루트 치고요. 얘네가 없다 생각하면 돼요. 없다 생각하고 얘네끼리 곱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8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값은 20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8을 갖다가 얘하고 얘가 뭐 할 거니까 나나 가질 거니까. 그러면은 4 약분해주면 1에다가 x가 넘어가면은 x값은 뭐일 때? 4일 때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다 이해되죠? 이제 최소값을 한번 구하라 했거든요, 얘들아. 최소값은 누구의 최소값이야? 더하기의 최소입니다. 곱하기의 최소는 아니에요. 보시면 산술기의 기본 공식이 a 더하기 b라는 거는 2 루트 a b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별보다 뭐 하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니까 같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가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양수라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수의 관계에서의 계산에서의 최소값 문제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 문제에서 주로 나온다. 세 번째가 뭐냐면 더하기의 최소값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산술기하다. 이 세 가지 정도만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소값이라는 멘트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얘를 갖다가 뭐 해야 되겠다? 그치? 더하기꼴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지. 전개를 하면은 앞동네하고 뒷동네는 뭘로 바뀌는 거고 상수로 바뀔 것이고, 그렇죠? V자 두 번 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뭐가 됩니까? 역수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산술기야 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이 친구는 조금 편하게 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므로 양수라고 했으니까는 산수를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뭐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하고의 곱은 두 개를 곱한 거는 당연히 최소인 얘네들의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어? 곱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곱하면 당연히 전체에 최소값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이거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그쵸? 그래서 구해서 답이 뭐다? 8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가 있다고? 실수한 게 있다고. 뭐가 실수했냐면 꼭 기억하세요. 뭘 실수했냐면 얘들아 최소가 나올 때는 어떨 때야? 이퀄이야. 다시 최소가 나올 때는 어떤 때야? 이퀄이야. 이퀄. 즉 등호가 성립할 때야.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등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야 되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EX equal Y가 돼야 되겠죠. 앞에 뒤가 같아야 되니까 그게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앞뒤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곱해보시면 뭐가 되냐? X equal 뭐가 됩니까? EY가 되네요.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는 절대 동시에 같을 수가 없겠죠. 둘 다 0,0이 아닌 이상은. 즉 양수인 상황에서는 x의 2배가 y가 되고 y의 2배가 x가 되는 그런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의 성립 조건과 이거의 최소값의 성립 조건이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불구하고 얘는 뭐 한 거야? 그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 계산을 해버리니 당연히 답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는 없다. 이게 이 문제의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없어요. 왜? 이 친구만 가지고 산술기하 계산하는 게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1번은 잘못된 게 없는 거야. 알겠지? 2번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친구를 가지고 산술기하 한 거니까 잘못된 게 뭐합니까? 없어요. 알겠지? 3번 같은 경우도 얘네 둘이의 곱은 이거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값이 뭐라는 거?
8이다 라는 거가 뭐가 되고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거의 최소값을 8이라고 하려면 아까 말했지만 두 조건을 둘 다 뭘로 봐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그 등호가 성립 조건이 같은지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한 거지. 이거의 최소값은 얘고 이거의 최소값은 얘니까 두 개를 곱한 거는 이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8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등호 성립 조건이 뭐하니까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산술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 형태의 모습의 최소값이라는 건 반드시 더하기 형태로 안쪽 바깥쪽 V자 두 개 그렇게 네 번의 전개를 거쳐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산술기하를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정확하게 여러분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167번을 해놓으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냐 이런 거 쌤 생각은 경화요구 같은 경우 서술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거는. 왜냐면 뭐가 애매하거든 정확하게 알기가. 알겠지? 그러니까 답지도 좀 참고해 보시고 왜냐면 서술형 쓸 때는 어쨌든 뭐 답지에 가장 유사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쌤 기억에 이게 교과서에 어딘가 대단원인가 어딘가에 있는 걸로 선생님 기억을 해. 교과서를 풀어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사고 교과서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68번을 좀 보시면요. 둘 다 양수네. 이 친구가 4야.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푼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설명을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얘들아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 분명히 얘하고 얘가 이거에 뭐를 가져간다고? 반절을 가져간다면서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좋겠어? 2가 되면 좋겠어. 얘가 뭐가 되면 좋겠어? 2가 되면 좋겠어. 알겠어? 맞죠? 그러면은 A는 바로 뭐라고 나오니? 잘 봐, 이 풀이 이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위의 문제하고 약간 연결되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답지에서 이렇게 푸니까 그렇게 암기해서 풀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밖에 못 푸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보통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거 잘 못해 이해. 그냥 이렇게 답지 풀라고 돼 있어. 그냥 푸는 걸 그게. 선생님이 생각한 그 산술의 최저감 풀이는 주어진 값을 반반 가져가는 거. 반반 가져가니까 A라는 친구가 5분의 2가 되고 B라는 친구가 3분의 2가 되면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A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2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B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2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4가 되겠고 나면 17이 돼야 되는데 17 없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왜 안 돼,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면 왜 안 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실수 안 할 거냐? 이렇게 풀려고 시도해봤을 수도 있을 수 있어, 이 문제. 그렇게 시도 안 합니까? 그런 야매 풀이는 많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언제 사용하는지만 알면 쓰면 되잖아. 편하고 빠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면은 선생님이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잖아, 그치? 그럴 때는 5A하고 누구하고 같다는 얘기야? 3B하고 같다가 되겠지. 5A하고 3B하고 같을 때 위에 문제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야. 알겠어? 정확하게 확 선생님이 못 박으려고. 알겠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면 5A = 3B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왜? 똑같은 조건 아래서 이루어지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뭡니까? 3A가 뭐가 되죠? 5B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분의 3, B분의 5가 나와.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구한 A, B를 집어넣어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답 나와. 그렇게 하면. 그때는 나온다고 해. 똑같은 5A = 3B라는 조건 아래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받는 최소값은 3A하고 5B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얘 걸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아까 그 16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냥 각각의 최소 조건을 무시하고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의 최소 조건을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야. 당연히 답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못 풀고 어떻게 그러면 푸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보니까 둘이가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값과 이 값을 내가 구하는 이 값을 곱하기를 시켜주는 거야. 일단 배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푸는지를.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5a 더하기 3b 곱하기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이거의 최소값을 나는 구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미 4라는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를 뭘로만 나누면 되겠어? 4로만 나누면은 나는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갑자기 해설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려 그냥. 그럼 왜인지 몰라. 그냥 푸는 거야. 그리고 외워버리는 거지 그냥. 근데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야. 배경 지식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뭐 앞동네 곱해 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이 친구는 앞동네 곱하면 25가 될 것이고요. 뒷동네 곱하면 9가 되겠네요. 즉 34라는 값이 나오고 플러스 V자 이렇게 두 개 해보면 뭐가 되는 거니? 실제로 얘 같은 경우 얘들아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선생님 ES가 생각을 하고 답 내기로만 그냥 따지면 이 루트 그냥 바로 들어가서 어차피 A, B는 없어진다고 알겠니? A, B 없어지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3, 5, 15 이렇게 곱하면 마찬가지 뭐가 되겠니? 15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32니까 64라는 값이 뭐가 나는 얘기야? 이 전체의 최소값이다 라고 나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여기 있는 4로만 나누면 되니까 16이 최소값이 된다. 이 정도 풀이만 있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것만 그냥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되는 거니? A분의 15B가 됩니다. 이쪽 동네가. 그치? 바깥쪽 동네가 뭐냐면은 B분의 15A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시면은 A, B 약분되잖아. 그치? 그래서 15의 제곱이 되고 충분히 과정이 이해되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168번 문제 풀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이쪽 갑시다. 169번은 168번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고 169번 정도까지의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봐온 우리 광주 지역의 스타일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168번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9번까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다 맞출 수가 있어. 알겠지?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으니까 알아. 얘가 5분의 1이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상 보면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주고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은 요렇게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2a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b 더하기 1분의 1 하시고요. 여기는 그러면 뭐가 와야 되겠니 얘들아? 여기는 2a가 오면 안 되겠죠. 곱하는 와중에서 뭐가 돼야 되니까? 소거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2a 플러스 1 더하기 3b 플러스 1 이 친구가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응. 그러면 이거에 값을 한번 나는 뭐 할 거야? 난 일단 이거 값을 구할 거야. 이거 값을. 알겠지? 자, 한번 구해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요렇게 끼리 곱하면은 1이고 이렇게 끼리 곱하면은 뭐가 되는 거니? 1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는 2 더하기 하시고 요렇게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건 어차피 뭐가 되는 거니? 없어지잖아. 맞죠? 없어지니까 이 루트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지금 다 이해되니?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곱한 애하고 이렇게 곱한 애 역수관계니까 지들끼리 그냥 없어지고 어차피 얘네들이 다 뭐니까 1이니까 그냥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얼마가 되냐? 4가 최소값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5분의 1 있잖아. 5분의 1. 그치? 그러니까 5분의 1 곱해주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2a 더하기 1과 3b 더하기 1 이거의 최소가 얼마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20이라는 거를 나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뭘 구하냐면 2a하고 3b의 최소값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긴 2만 뭐 하면 돼? 날려주시면은 18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9번까지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조금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쌤 생각은 169번 정도면은 뭐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168번은 명확하게 아시고, 자 170번 한번 볼게요. 170번도 168번하고 더불어서 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있죠? 직방에서 본 적 있습니까? 직방에서 못 봤어요 이런 거? 선생님이 직방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x 절분의 x 더하기 y 절분의 y는 1이다 라는 이러한 직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x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돼? x절편 생각하시면 되고요. y 밑에 있는 이 친구는 y절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5 지나니까 3,5라는 이 점을 지나면서 뭔가 뭐 이렇게 직선이 자 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x절편이다 여기가 a고요. 얘가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2분의 1 a, b가 얼마인지 나는 궁금해. 이거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x하고 y에다가 당연히 여기 3,5를 뭐 하니까 지나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겠다. 대입하면은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나는 지금 누구 알고 싶어요? A, B에 대한 정보를 나는 얻고 싶은 거야. 맞죠? 그래서 산술 기하에 의해서 왜?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가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되죠.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라는 친구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셔서 두 개를 곱하니까 A, B분의 5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가 1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쵸? 오케이? 자, 2 넘길게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양수끼리니까 둘 다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A, B라는 값은 넘어가면 뭐보다 되는 얘기니? 6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B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는 2분의 1 AB에 대한 값을 원하잖아요. 3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0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0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168번, 170번 둘 중에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에. 169번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귀찮으면은 LI 해도 전혀 여러분 시험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168, 170은 반드시 하셔야 돼. 자, 171번. 171번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아두시면은 선생님이 혹시 문제 내다가 급발진해서 100점 안 주려고 이런 거 내도 이제 100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169, 170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나온 적 없어요. 자, 풀이 방법 한 번만 봅시다. 풀이 방법 보는 거는 좋아요. 항상 얘들아, 산술기하는 결국에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역수꼴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역수꼴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는 손을 못 대? 모는 손을 못 대. 분모는. 그렇잖아?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 곱해줄 수는 있지만은 분모 자체를 뭐 더하기 빼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를 건듭니까? 그냥 어떤 그냥 정수 형태, 단독 그냥 정수형, 자연수 형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애를 이제 이 여기다 맞춰주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얘네를 맞추는 이유가 뭐지? 미지수 지들끼리 그냥 없어지고 값만 딱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맞췄어. 그러면은 9x 제곱 플러스 3 좋아요. 뭐 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9x 제곱 더하기 3분의 16 했어. 근데 나는 이제 원래 식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고 봤더니 뭐가 되냐? 마이너스 x제곱밖에 없으니까 8x 제곱이 가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친구 플러스 뭐가?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되나요? 마이너스 3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최소값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최소값에다가 이거의 최소값을 여러분이 뭐 하시면 구하시면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다. 그쵸? 이거의 최소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얼마가 되니? 이거의 최소값은 그냥 뭐 2루트 16 하면 되잖아.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는 8이야 8. 자, 이거의 최소값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최소값 나와요 안 나와요? 얘가 지금 음수잖아. 그치? 이차함수 음수면은 뭐밖에 안 나와? 최대값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가진 최소값을 내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얘를 이렇게 맞춰줬어. 친구라서 맞춰줬어. 걔 성격이 알겠지? 그런데 새로운 미지수가 등장을 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만 가능하다? 양수만 가능하다. 양수는 나올 수 있죠. 양수는 어차피 이거잖아. 이차함수잖아. 뭐 안 나오는 부분은 없잖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최소하냐.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최소인지 알고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형태 x제곱의 2차식이 만약에 새롭게 생겨버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반대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 얘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우리가 분수에서는 뭐는 할 수 있어 얘들아. 분수에서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기는 할 수 있잖아. 뭐가 안 되는 거지?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잖아.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뭐 3 더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곱하기 나누기는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들아 원리만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산술기하 쪽에서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부분까지가 산술기하 거의 끝이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면은 8x 제곱이 필요하니까 내가 빼야 돼. x 제곱 앞에 음수가 나오게 바꾸면은 당연히 최소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를 무언가 여기다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안 된다고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히 얘를 맞춰야 돼. 양쪽에 뭘로 나누면 일단 되겠어. 일단은 9로 나누면 되겠지. 뭐로 나눈다고? 9로 나눈다고. 분자분 뭐 9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x제곱이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잖아. 1로. 맞지? 자, 계속 가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산술기하 조금 오버페이스해서 한 문제 실었습니다. 저기 늘푸른 고등학교. 늘푸른 고등학교가 아니 낙생고등학교 건가? 낙생고등학교 요즘 광주 분당 쪽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학교죠. 의대도 뭐 한 20명씩 보내고. 자, 어떻게 할 거냐? 얘를 9로 나누면 잘 보세요. x제곱 선생님 더하기 가시고 얘를 9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1분의 여기 뭐가 돼? 9분의 16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게 눈에 보이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됐어?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3분의 1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알아듣겠니? 간단하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가 여기에 맞추는 게 일단은 기본이야, 그게. 근데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렇게 못 풀게 되겠지, 문제를. 그쵸? 얘가 얘한테 맞추는 과정에서 얘들아, 여기에 양수인 x제곱이 생기면 상관이 없다고. 양수인 x제곱은 최소값을 가지니까. 근데 음수인 x제곱이 생기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x제곱의 개수 맞추는 거야. 개수 맞추는 거.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지. 그냥 여기다가 3분의 1 주면 없어지잖아. 얘네만 남잖아. 2루트 하면 되잖아. 그럼 2루트 하시면은 얘는 3분의 4니까 그러면 3분의 뭐가 돼? 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3분의 8에서 암산 다 가능해요. 3분의 1 빼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7이 가질 수 있는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먹지? 꼭 연습해. 어떻게 나와도 하여튼 맞출 수 있게. 자, 171번이었고요. 선생님 172번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시간이면 산술기하 기본이 얘들아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산술기하의 기본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학생 통분 한번 해볼게.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네모 분의 네모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산술기하가 적용이 되려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무조건 뭐야 돼? 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래야 얘가 역수 형태가 되면서 산술기하를 뭐 할 수가 있어? 쓸 수가 있는 거야. 분모가 크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 선생님이 지금 통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는 이 따위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누가 크게끔? 분자가 크게끔만 바꿔주면 돼. 그럼 분자 크게끔 어떻게 바꿔주냐? 역수 이용하시면 돼. 역수 이용하시면. 그래서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하시면 얘하고 뭐가 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근데 이런 것도 얘들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야. 모든 수학 마찬가지겠지. 알겠지? 산술기의 어떤 이러한 식을 이용하려면 분자가 무조건 커야 되는데 얘는 분모가 커. 그러니까 분자가 클 수 있는 어떠한 꼴의 모양으로 내가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너 잠깐 놔두고 나는 이거의 산술기하를 나는 할 거야. 이거의 산술기하. 그럼 이거의 산술기하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얘로 나누면 돼. 근데 간단하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이거는 그냥 최고차항이 뭐 차이야? 나누면 x잖아. x. 그러니까 x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사실 얘를 얘로 나누면 돼. 그냥 얘를 얘로 나누면 돼. 그럼 이 나머지 알겠지? 나머지 얘는 뭐가 되겠어? 아니 얘는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1만 남게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다가 빼기 1 해주고 더하기 1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 산술기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알아듣지 다해? 그럼 여기서 구한 값에 1이니까 역수 이런 식으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선생님이 하나만 마무리 이제 끝났어 다.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더하기 이렇게까지 나오려면 이거